두 명이나 못 와서 전형 대검사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고 우리 수업에 못 오는 사람들은 수업이 겹치고 미술학원 때문에 지금 못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이 수업 시간이 겹치고 해서 은경이랑 구경이는 지금 답이 이게 맞춘 겁니다. 시험 보고 나서 답 맞추고 수업을 들어놓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힘을 냅시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이 한 번 더 도약할 기회가 좀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파이널, 구모 끝나고 파이널 시기죠. 구모 끝나고 파이널 시기에 또 한 번에 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는 그 끈기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쯤 이제 좀 지치고 그냥 대충 아무데나 저기 수시 써가지고 공부하기 싫다. 그냥 난 도저히 수능까지는 내가 못 견디겠다. 그냥 내가 학종 좀 적당한 데 써서 그냥 해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대충 갈래 이렇게. 그래서 학종을 쓰면 6개 중에 수시 쓸 때 5개는 그나마 쓰는데 한 4개 정도는 그나마 쓰는데 5번째, 6번째 굉장히 낮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이 어디 저기 여기 갈래? 그러고 이제 공부하기 싫은 거죠. 여기 무조건 갈 것 같으니까 안전선이니까. 그럼 이제 수능 굳이 볼 이유가 없잖아요. 수능은 이제 그나마 또 왜 공부하냐면 여기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최저 있는 데를 쓴 거예요. 최저 있는 데를 썼으니까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되 왠지 의욕이 안 나. 이런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가요? 여기를 가요. 그냥 매번 정해지는 코스예요. 수능에서 끝까지 공부를 잘 안 해요. 여긴 좀 상위권에 했고. 그래서 여기서 뭐 최저 맞추면 다행인데 최저를 못 맞추고 또 밀려요. 여기 약간 높였었으니까. 그래서 감은 좋은데 결국 여기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육지방이죠. 자기가 이제 안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코스예요. 남학생은 1학년 다니다 말고 군대를 가요. 여학생은 다시 공부한다고 해요. 네, 진짜 가보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글쎄요. 네. 지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번이 많이 틀렸어요. 지금 내가 봤더니 20번을 맞은 사람이 없어요. 맞은 사람이. 20번 정답이 5번이 아니라 3번. 아, 20번 답이 5번이 아니라 3번입니까? 내가 잘못 불렀군요. 아, 그럼 20번 다 맞았네요. 아, 20번 다 맞았네요. 20번 답이 내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주잖아. 좀 확인 좀 해지 그랬어요. 아니 지금까지 안 틀리시게 오면 한 번도 아니 그럴 때 내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 5랑 특히 3자가 잘 안 보여요. 됐습니까? 20번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할 뻔했네. 20번. 그치? 이거 왜 틀렸나 싶어서 아무도 안 맞은 거야. 신기한 일이 있어 지금 그러면서. 그럼 다 맞췄네. 20번은 거의 다 맞췄네. 10번, 3번. 자, 21번. 21번 잠깐 보겠습니다. 21번은 어려웠어요. 그죠? 21번은 좀 어려웠어요. 21번 잠깐 보겠습니다. 난 왜 20번 다 틀렸나 속으로 이러면서 이걸 해줘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자, 21번 밑에 보시면 loaded, 숨은 뜻이 있는 짐이 실려진 뜻이니까 렌팅, 외침, 고함소리 있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preach가 설교하다예요. 그 밑줄 친 거. 그 다음에 CHOI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지문에 CHOIR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choir라고 읽어요. 즉 성가대입니다. 합창단, 성가대 합창단을 CH와 초어가 아니라 그죠? choir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엔카운터라는 단어 모르면 이제 곤란하죠. 일단 우리가 이런 것을 자주 만납니다. 오픈이니까 그냥 자주 만나다,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이게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디스코스라는 단어도 2번인가 3번 나온 것 같아요. 말, 담론이란 말을 썼어요. 담론. 뭐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담론. 그죠? 경제학 담론, 이야기, 말.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이야기, 대화, 말, 담론을 거기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담론이라고 그러죠. 이런 주제,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 담론을 종종 마주칩니다. 근데 이건 이 담론을 꾸며주고 있죠. 스피커나 라이터가 아주 대담하게, 볼드가 아주 대담하게, 볼드가 대담한이거든. 그죠? 아주 대담하게 이게 주장하다죠. 주장하는. 대담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담론과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주장하나 보세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말이 진실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말이 진실이며 and 그리고 all others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자신의 말은 진실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죠? 또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 단어가 stupidity가 어리석음이라는 뜻인데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행위 이런 뜻인데 이거 몰랐다고 칩시다. 그래도 lie는 알잖아. 거짓말은.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은 거짓말이고 자신의 말은 진실이요 라고 과감하게 주장하는 누가?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쓴 사람이 이런 글이나 담론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치? 내 말이 옳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그릇된 주장은 이건 그릇된이죠. 허위의 이런 뜻이죠. 그릇된 거겠죠. 어떻게 자기 말만 옳겠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그릇된 주장은 아규먼트죠. 자주 종종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테인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죠? 무엇을 포함하다. 뭐냐? 로디드는 의미가 아주 그냥 의미가 꽉 부여되어 있는데 밑에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숨은 뜻이 있는이라고 밑에 써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이런 종류의 그릇된 주장은 뭘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런 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죠? 숨은 의미가 있는 언어 그리고 잘못 고려되는 그건 잘못이죠. 나쁘게 고려되는 간주되는 잘못 간주되는 그죠? 잘못 간주되는 여겨지는 이런 뜻입니다. 컨시더드니까 어떤 것 가정 컨섬션 이런 것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런 그릇된 주장 이 그릇된 주장은 뭐야? 내 말이 옳고 다른 사람 틀렸어. 이것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고 자주 그리고 and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말해진다는 거야. 뭐뭐에게 이게 말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죠? 수동이니까 말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대화가 말이 전달이 되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죠? 부정확하게 동의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부정확하게 그죠? 부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여겨지다. 어스움이 그죠? 추정되다. 그죠? 간주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추정되다. 동의한다고 부정확하게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뭔 말인지. 앞에까지는 이해했어. 그런데 선생님 이런 걸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은 알지만 여러분이 빨리 읽는 와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은 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앞에까지는 알겠어. 자기 말은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말을 만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말은 이런 걸 포함하고 있대. 이거 잘 모르겠잖아. 그치? 숨은 뜻이 있는 언어? 이게 뭐지? 근데 어쨌든 이건 알잖아. 아, 잘못 여겨진 가정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말해진대. 어떤 사람들 동의한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말해진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것들은요. 대의가 가리키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그릇된 주장들이지 이거. 그지? 그것들은 일종의 렌팅은 밑에 있잖아. 고함, 외침 이런 거잖아. 밑에 써 있잖아. 그지? 외침이라는 거야. 내 말은 옳고 이 사람들 다 틀렸습니다. 우리 인터넷 가보면 댓글에 이런 거 많지. 내 말이 옳고 너네 다 틀렸어. 그지? 다 꺼져. 뭐 이러면서. 그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어. 인터넷 댓글 보면 지역 감정이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죠? 어디 지역 주민은 다 꺼져. 어디 지역 주민은 저기 북한으로 가. 어디 지역은 일본으로 가. 그죠? 중간에서 보면 웃겨 죽겠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어떤 건 그거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르고 분리하고 그렇게 나누는지. 여러 당신이 듣고 싶은 그죠? 당신이 듣는 이 라이프에는 뭐만한 경향이 있다죠? 이러한 종류는 이것은요 얘네들 이러한 종류의 그릇된 주장은 이런 고아한 맺힘입니다. 당신이 듣고 나는 거야. 토크 라디오 하면요 라디오 토크쇼에서 그죠? 라디오 토크쇼에서 듣고 나는 그러한 외침이고 어디서 많이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읽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디에서 에디토리얼 하면 이게 사설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문의 사설 같은 거 있죠. 레스 하면 덜 중요한 거야. 알겠죠? 덜 중요한 신문,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신문들, 핵심 신문들은 이런 말 함부로 못 하거든. 그러니까 덜 중요한 신문의 사설 페이지에서 읽고 나는 그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즉, 이러한 종류의 그릇된 외침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냐? 당신이 찾고 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많은 웹사이트나 웹블로그 보면 자기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자신의 주장만 없고 그래서 한쪽으로 편향된 주장을 펴는 그런 웹사이트나 웹블로그, 유튜브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많다는 거지.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요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가 이런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정보만 빼낸다. 이해되겠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이러한 주장, 이러한 argumentative stance, 이러한 이 스탠스는 입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주장하는, argument가 아까 주장하는 거잖아. 이러한 논쟁적인, 그죠? 어떤 논쟁거리가 된 이런 입장은 이 스탠스가 입장이에요. 알겠죠? 때때로 불리워집니다. 알겠죠? 이러한 주장적인, 알겠죠? 입장은 방금 위에서 말한 이러한 태도는 내가 말고 너는 틀려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막 쏟아내는 거 사람들에게. 이것은 불리워집니다. 뭐라고 불리워지냐면 프리칭이 설교하다라고 뜨거든. 그러니까 설교하기라고 불리워집니다. 뭐의 설교하기냐면 성가대에다가 합창단, 교회 성가대에 설교하기라는 이런 용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요런 반면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지? 라이터, 작가가 설교할 수는 있어. 누구에게? 그죠? 어떤 작가가 성가대에게 설교할 수는 있는 반면에 왜냐하면 그 관객이 성가대죠. 완벽히 순진해 나이브에 순진하기 때문에 그죠? 완벽히 순진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성가대에게 설교할 수 있는 반면에 또는 뭐 때문에 비코즈가 있죠. 이게 비코즈가 있죠. 그들이 온전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피커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성가대라는 것, 만약 이 사람이 라이터나 작가나 연설자가 말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면 같은 교인이라면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거지. 그 스피커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갖다가 completely 완벽히 뭐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share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가대에게 뭘 할 수 있어? 설교할 수 있지만 작가는 때때로 그죠? 어떻게 do so 그것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즉 내 말이 옳소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죠? 어디에서? 부주의하게 부주의하게 그것을 합니다. 부주의하게. 그죠? 뭐 할 때? 그 작가가 잘 모를 때, 느끼지 못할 때, insensible, 둔감할 때, 그리고 indifferent, 무관심할 때. 작가가 둔감하고 무관심하냐? 이건 둔감 아니야. 민감하지 않은 거야. 그죠? 잘 모르는 거야.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알겠죠? 뭘 인지하지 못해? 그 청중들의 반대죠. 그죠? 그 관객이 인지하지. 애초에 나한테 다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장을 주장하는 거야. 나는 A라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그 A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온 거야. 막 한번 얘기할 수 있지. 막 웃으면서 내 주장이 맞죠? 저희 주장이 맞죠? 그럼 막 웃어. 막 이러고 얘기해. 그런 경우, 그런 반면에 그죠? 또는 작가는 때때로 그렇게 부주의하게 한다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무관심해서 이 사람들이 뭘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모르고 나에게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그죠? 이럴 때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성가대에게 설교하기가 뭔지 잠깐 한번 봐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making argument 주장을 하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contradict 하면요 반박하다 모순하다예요. 서로 모순되는 서로 모순되다 또는 반박하다. 알겠죠? 서로 반박하거나 모순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이거 아니죠. 그죠? 지금 성가대에서 설교하는 건 나한테 옳소 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지. 그지? keep A from B가 뭡니까? A가 B 하는 걸 막는 거죠. 그죠? 이게 A고 이게 B니까 A가 B 하는 걸 막다야. 여러 번 나왔어. 그 관객이 청중들이 리칭 도달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죠? 뭘 도달하는 걸 막아요? 온전한 동의예요. 컨센서스 하면 온전한 동의나 합의에 도달하는 걸 막는 것. 이것도 아니죠. 성가대에게 설교하겠는데 나한테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suggesting 하면 제안하는 것. 자, 이미 붙었어요. precise가 이게 정확하냐? 이게 이미 붙었으니까 반대가 되는 거야. passable이 가능한인데 impossible이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처럼 얘는 뭐야? 부정확한 이렇게 되는 거야. 부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 어디 앞에서?
듣는 사람들 앞에서 이거 아니죠. 근데 내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 앞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내 의견이 옳소, 다른 사람 틀렸어, 맞아요, 그죠? 프리젠팅 의견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야. 뭐 없이 고려함이 없이, 그죠? 어떤 것 비판적인 관계 이건 될 수 있죠. 비판적인 관계를 갖다가 고려함이 없이 그냥 의견을 갖다가 내미는 거. 5번은요 잘못된 믿음이야. 잘못된 믿음을 퍼뜨리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 잘못된 믿음, misbelief. 이게 퍼뜨리다죠, 스프레드가. 이 단어도 선생님이 지금 이 단어 모른다? 그럼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왜? 스프레드가 여러 번 나왔거든, 그동안. 수십 번 나왔죠. 뭐 하고 났어? 이것도 이 단어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복잡한 단어와, 얘도 복잡한이라고 그랬지? 복잡한 컴플렉스 하면서 아마 첫 수업 했을 거야. 컴플렉스랑 컴플리케이트는 복잡한이다. 거기다 하나 더 알아두렴, 인트리케이트도 복잡한이다. 뭐 이런 데는 처음에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복잡한 단어들과 복잡한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믿음을 퍼뜨리는 거 아니지, 이거지. 비판적인 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의견을 제공하는 거야. 나한테 옳소, 그죠? 그냥 그 사람.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게 답이 정말 아니지. 근데 선지를 찾아내려면 키르이 코람비도 알아야 돼. 그지? 여기는 단어들 알아야 되지. 컨트라디트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그죠? 인 프리사이스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단어가 내가 단어장 부족한 사람들한테 단어 줬잖아요. 단어가 70% 차지합니다. 단어가 70%. 그래서 지금 무조건 지금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 사람은 듣기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듣기를 매일 해야 돼. 내가 진짜 이를 악물고 듣기에도 잘 안 나. 듣기를 받아쓰기 꼭 하고 그래도 듣기가 잘 안 난다. 그럼 이제 원인을 찾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듣기가 빨리 안 늘으면 뒤에 스크립트를 보세요. 받아쓰기 해야 되니까 스크립트를 보잖아. 요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눈으로 보고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눈으로 보고도 해석이 안 되면 받아쓰기에도 시간이 걸려요. 오랫동안. 눈으로 보고도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단어를 정말 모른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단어 모르면 웃을 거 아니야. 스튜던트. 이 단어 모르면 웃을 거 아니야. 학생이잖아. 근데 이런 단어들을 모르는 거야.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 눈으로 보면 해석은 될 정도가 돼야지 스크립트가. 그래야 들을 거 아니야. 그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이걸 들어봐봐. 100번 쓰면 뭐 하겠어? Keeping the audience from reaching a full consensus. consensus라는 단어를 모르고 reach라는 단어를 모르면 100번 들어도 안 되겠지. 물론 원어민처럼 거기에 평생 살면 저절로 될 거야. 왜? 사람의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우린 시간 제한해서 듣기 능력을 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혹시 스크립트를 해석해도 어렵다. 그렇다면 단어를 부지런히 중학교 단어 정도를 빨리 해야 돼요. 나한테 와서 선생님 중학 단어 좀 주세요 해서 중학 단어를 부지런히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석이 되게 좀 만드셔야 됩니다. 자, 앞에 거 됐고요. 앞에 건 21번을 주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틀렸나 봅시다. 21번 틀렸고요. 23번 잠깐 보겠습니다. 23번은 쉬운 거였는데요. 자, 주제. 오늘 빈칸을 할 거거든요. 빈칸이랑 주제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이건 어떻게 하나 가봅시다.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불확실성에 관한 얘기가 이게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앞에 도입에서 한번 툭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회피 불가능한 거죠. 인이 붙어가지고 이게 피할 수 있는 인데 피할 수 없는 뭡니까?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과학에 피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죠? 어떤 피할 수 없는 특징이냐면 이렇게 되고 있죠. 그것이 이거는 뭐예요? 인투이티브가 직관적이야. 카운터면 반직관적인 이런 뜻입니다. 반직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느낌상 이건 이거 같은 거야. 그게 아니었어? 이게 반직관적인 거야. 야 누가 그래도 이건 이거지. 그게 아니었어? 이게 반직관적인 거야. 그냥 느낌상 이건데 아니라는 거야. 반직관적인. 그것이 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문장 앞에서 대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문장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as 주어 동사 나오면 양보구문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비록 이게 들리다죠. 뭐뭐처럼 들리다잖아. 사운드가. 이게 원래 카운터 인튜이티브가 여기 있었던 거잖아. 앞으로 끌려 나간 거지. 양보구문을 통해서. 비록 반직관적인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그죠?
요건 요렇게 묶어준다면, 그죠? 비록 반직관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과학의 특징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주격관계대명사네요. 어떻게? 뭐 하지 못하는 거야? 막지 못하는 겁니다. prevent A from B죠. A가 B 하는 거를 막다 이런 뜻이죠. doesn't니까. 아까 전에 keep 썼었죠. keep A from B. 그치? 우리가 뭐 하는 걸 갖다가 과학적 지식은 얻고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죠?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얻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과학에 피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반직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과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야?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얻는 걸 막아? 아니, 그렇지 않아. 과학적 지식을 얻는 걸 막지 않는다는 거야. 불확실성이 있으면 오히려 과학적 지식을 얻는 게 어렵지 않아요? A는 B다 공식처럼 딱 나와야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쉽지. 그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면 우리가 과학을 배우기 어렵잖아요. 과학이랑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뭐처럼 들릴 수 있어? 반직관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애초에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봐봅시다. 개인으로서 또는 사회로서 individual 개인으로서 as societies 또는 사회로서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해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린 이런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계속 그 얘기하고 있네.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왜? 불확실성이 필요하니까 과학. 그죠? 여기 불확실성이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왔어? 불확실성을, 그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불확실성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도움이 된다며. 피할 수 없는 특징이라며. 그죠? 우리 과학적 이해를 막지 못하는. 자, 놀랍게도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과학을, 그죠? 과학이 만드는, 그죠? 그것은 이러한 특징 때문입니다. 그죠? 어떤 특징? 그것은 왜 놀랍게도 그것이 요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과학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만들어져 왔고 헬스 메이드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 그죠? 뭐를 만들고 있는 중요한 그죠? 중요한 진보죠. 그죠? 중요한 진보를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때 강조 구문이야.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요게 이시고 요게 대시야. 이때 강조 구문이야. 알겠죠? 과학이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면 왜 받아들여야 되냐면 놀랍겠지만 좀 이상하겠지만 과학이 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은 뭐를 만들고 있어? 중요한 진보를 만드는 것은 과학이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특징,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특징 때문에 과학은 진보를 발전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과학은 확실해야 되죠. 과학이 불확실한 걸 맞으면 어떻게 과학이 발전합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또 나와서 불확실성 얘기. 지금 좋다는 얘기야. 불확실성이. 이해되겠죠? 불확실성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과학을 발전하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는 과학을 발전하게 만들고 또 불확실성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과학에서 더 깊은이죠. 심화된이라는 뜻이야. 그죠? 더 깊은 연구에다 동기를 갖다가 불을 지릅니다.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에다가 바로 더 나은, 더 좋은 훌륭한 이해죠. 언더스탠딩 이해잖아. 어디에? 자연적인 현상이지. 그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지금 미친듯이 써야 돼요. 내가 이것도 다 발라주잖아. 적어주잖아. 자연적인이라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쓰라고. 그치? 자연적인 현상 그래놓고 단어 다 써놓고 해석 도전하는 거야. 해석이 약한 사람은 여기 있는 단어 이거 필요하다,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불확실성 그냥 다 쓰고 그냥 그러고 말 붙여보는 거야. 그 정도의 정성이 있어야 돼요. 자, 불확실성은 이것도 동기를 부여하다. 난 안 썼잖아. 이게 동기를 부여하다야.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이해죠. 자연현상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불확실성이 또 역할이지. 됐어요?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아마도 지식의 종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학적 scientific knowledge는 아마도 이게 종류죠. 지식의 종류일 것입니다. 어떤 지식의 종류냐면 이런 것과 가까운 지식의 종류야. edge가 있고 여기 edge가 있네. 그죠? 확실성에 가까운 거야. 그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실함에 간접한 그런 종류의 지식일 겁니다. 맞아, 과학적 지식은 나름 어느 정도 확실한 그런 과학적 지식이야. 하지만 이것은 단지 확실성에 가깝다는 얘기는 의미할 뿐입니다. 이게 단지지. 단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 단지 의미합니다. 그것이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더 가까운이지. 클로즈니까. 비교급이니까. 뭐에 더 가까워? 확실하게 되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보다? 다른 종류의 지식보다 과학적 지식은 확실성이 좀 더 가까운 건 맞아. 하지만 요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나 뜻이니까. 뭘 의미하는 것은 아니냐면 그것이 absolute면 절대적으로 진실이다. 절대적으로 진실성이 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의 다른 것 지식보다는 철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하고 객관적이겠지만 절대적으로 옳다? 그것은 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계속 가보시면 자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반면에 where is 뭐하는 반면에냐. 어쨌든 과학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진보가 있고 불확실성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것도 컴페어가 비교하다지. 그지? 과학적 지식에 비교될 수 없는 반면에 이게 뭐하는 반면에 그죠? 어떤 것도 비교하다잖아. 그죠? 비교하다, 비유되다 이런 뜻이잖아. 과학적 지식에 비교될 수 없는 반면에 when it comes to는 여러 번 나왔다. 이때 to가 전치사를 줄여서 ing 나오는 거 조심해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고 뭐뭇에 관해, 뭐뭇에 관하여 이런 뜻이죠. 이것에 관해. 뭐에 관해? 이해에 관해서. 그래서 understand가 아니라 understanding이죠. 그죠? 우리 주변의 자연의 세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자연의 세계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어떤 것도 과학적 지식에 비교할 수 없는 반면에 nothing이니까 비교할 수 없는 반면에 그러한 지식은 is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죠? 이 과학적 지식은 동시에 어떻다? 유연하다는 거야. 이건 융통성이 있는 유연한 구부러지고 휘어질 수 있는 거야. 충분히 뭐 할 만큼 새로운 발견이죠. 새로운 발견을 갖다가 accommodate도 계속 나와서 수용하다. 그죠? 새로운 발견을 수용할 만큼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은. 자, 이러한 것은 일어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끊임없는 연구가 그죠? 이러한 일은 일어납니다. 왜? 끊임없는 연구가 continuous 계속적인 연구가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잘 다루고 있다는 거야. deal with 뭐를 다루고 있냐면 또 나왔어. 불확실성을 점점 더 잘 다뤄. 불확실성 과학의 요소라는 거야. 그리고 and를 중심으로 또 뭐 하고 있다는 거야? produce 만들고 생산할 수 있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점점 더 신뢰할 만한 이것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body of는 그냥 1년의 지식. 선생님이 1년에 할 때 a set of 있어요. 그 다음에 a series of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a range of도 일정 범위인데 1년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a body of 이런 것도 있어요. 써준 적 있어요. 1년의 지식. 놀랍게도 신뢰할 만한 1년의 지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기반으로 해서 on the basis of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확고한이지. 단단한 solid가 고체란 뜻이니까 명사로는 확고한 증거를 기반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rational이 이성적인이잖아. rational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고 생각이죠. 이성적인 생각을 갖다가 기반으로 on the basis of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1년에 신뢰할 만한 지식 체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겠죠? 불확실성을 좀 더 잘 다루고 그죠? 계속적인 연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과학의 해가 되기는커녕 분명히 필요한 요소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봐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과학은요 과학자들의 시도 어떤 과학자들의 시도야 그죠?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이죠.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unexplored 탐험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연구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시도 이런 거 아니죠. 불확실성은 과학에서 필요한 요소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불확실성의 역할이야. 그죠? 뭐로서? 원동력으로서 드라이빙 포스라는 단어 여러 번 나왔어. 밀고 나가는 힘이니까 원동력.
과학적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불확실성의 역할 이거잖아. 필요하다는 거. 2번은 misinterpretation 하면 잘못된 해석이야. interpretation이 해석이니까 이 미스가 들어갔으니까 잘못된 해석 이런 뜻이죠. 뭐의 잘못된 해석이야? 과학적 지식의 잘못된 해석. 그지? 뭐 그것의 독특한 특징 그죠? 그것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고유한 특징을 위한 그죠? 특징에 대해서 과학적 지식의 잘못된 해석 이런 거 아니죠. 잘못된 해석 아니죠. 방식이야. 과학자들이 제거하다죠. 엘리미네이트 하면 과학자들이 제거하는 방식,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 복잡한 상황에서 이것도 아니죠. 마지막 중요성, 이성적 사고의 중요성. 어디에서? 과학에서 신뢰할 만한 결과. 이게 신뢰할 만한 이거 아웃컴 하면 결과죠. 중요하긴 하지만 이성적 사고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지. 이거 필요 없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거. 자, 몇 번으로 가시냐면 자 30번 30번 잘까 보고요. 다른 건 뭐 잘 풀었네 오늘은. 30번 한번 가보세요. 30번 30번도 자 글의 흐름 한번 따져봅시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단어가 지금 걸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다 하려고 그러면 또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선생님이 써준 것만 이래 다 암기하고 집에서 또 복습하고. 선생님이 아마 여기서 해석해 주는 게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개라도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부족한 사람들. 자 가봅시다. 자 폭력입니다. 모르는 사람 쓰세요. 폭력은 common, 흔한, 일반적입니다. 어디 사회에서 일반적입니까? 살아있는 유기체죠. 어거니즘 하면 유기체. 그죠? 유기체라는 건 살아있는 동식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어거니즘, 동식물 이런 것에서 일반적입니다. 폭력은. 그리고 아마도 뿌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죠? 뭐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스트레치 백투 하면요. 저번에도 나왔다. 스트레치 쭉 펼치는 거잖아. 뒤로 펼치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슬러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The time of the first. 바로 이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야. 그죠? 복제되지 않는 이 단어가 밑에 있습니까? 복제되지 않은 30번 있나요? 없어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네. 그죠? 복제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클론이 복제하다 하잖아. 클론이란 말 들어봤잖아. 그죠? 몰랐으면 그럼 이제 이 단어를 몰랐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단어를 몰랐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삶의 형태. 그냥 이러면 되죠. 첫 번째 라이프 폼을 아니까 첫 번째 삶의 형태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삶의 형태가 뭐냐? 바로 뭐 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이게 상호작용이지. 이 단어 모르면 안 되겠지. 그지? 상호작용. 이건 물리적인 신체적인이죠. 그죠?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태. 아메바나 이런 거. 그죠? 어디가? 할 수 있는. 알겠죠? 쏘리.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전에는 아니고 폭력이 있으려면 뭔가 이렇게 한번 타격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형태. 이걸 몰라도 알겠죠? 첫 번째 삶의 형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폭력의 기원이 그만큼 깊다는 얘기야. 뿌리가 아주 간단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석 빨리 해준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 단어 고민 안 해. 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어때? 첫 번째 삶의 형태니까 뿌리가 굉장히 깊구나 이러고 넘어가. 굉장히 오래됐구나 폭력이라는 거. 이해하겠어요? 폭력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폭력이라는 용어는 자주 이용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가끔 선생님이 한 번 이런 적 있어. 서점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한테 내가 좀 이렇게 난 소설책 읽고 싶어서 갔거든. 소설책 좀 읽으려고 갔는데 좀 젊었을 때였어.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했나 봐. 이거 좀 가르쳐 달래. 뭘 가르쳐 달라니까 뭐 좀 찾아달래. 무슨
무슨 형법 무슨 책을 찾아달래. 그래서 물어보시라고 저쪽에 법 있다니까. 일단은 말이 너무 답답했는데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내가 너 길 가다가 난 뭐 하소연을 왜 듣지 했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멱살만 잡았는데 그냥 폭행이 됐다는 거야. 이게 멱살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잡았는데 어깨에서 잡았는데 때리지도 않았는데 폭행죄라고 말이 되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폭행이라는 게 말로도 폭행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그냥 살짝 잡기만 해도 폭행이 될 수 있어요. 말로 심하게 죽여버린다. 이게 폭행죄가 돼요.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바이올런스. 그죠? 네. 이 폭행이란 말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말로 하는 언어적 폭행도 있는 거예요. 안 돼도. 모욕죄라는 것도 있어요. 모욕죄는 뭐냐면 모욕죄로 고발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저기 인터넷으로 빨리 저걸 켜야 돼. 저걸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 항상 저기 녹음 단추를 밖에 빼놓으세요. 근데 모욕죄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을 불러놓고 조용한 교실에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이건 모욕죄가 안 돼.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데서 막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건 녹음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해요. 그런 거 난 왜 안 하냐? 주변에 선생님들이 싸워가지고 내 옆에 있는데 나한테 증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드릴까요? 벌써 한 5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들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 그런 거. 선생님은 잘 싸우지 않기 때문에 17대 1의 전설이 있기 때문에 싸우면 큰일 나요. 자, 폭력이란 용어는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어떻게? interchangeably. 그죠? 이것과 교환적으로. 이 단어 몰랐다고 치십시오. 이게 교환적으로거든요. interchange가 서로 교차하는 거잖아. 교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데 이 단어 몰랐어. 빼. 뭐야? 이 aggression이란 용어와 agonism이란 용어, 이게 적대성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용어와 비슷하다는 거야. 다 폭력, 이게 공격성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agonism은 밑에 있을 거야. 적대성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투쟁활동, 뭐 생존을 위한 투쟁활동, 뭐 이렇게 밖에 밑에 있죠, 그죠? 이런 것과 밖에서 쓴다는 거야. violence란 말로. 그러나 다릅니다. 그것의 정확도에서 다릅니다. 이게 정확이죠. 정확성이죠. 어디서 나온 거야? 프리사이스에서 나온 거죠. 정확한 정확도에서 다릅니다. 졸지 마시고. 그리고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be worse ing는 뭐뭐 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어떨만하다? 뭐뭐 할 만하다. 그 차이는 이렇게 할 만합니다. 어떻게? recognize 인정하고 인식할 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인식할 만합니다. 자, aggression 공격성이 그죠? 공격성이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반면에 어떤 행동으로서 정의되는 반면에 공격성과 좀 다르다는 거죠. 그죠? 뭐는? 바이올런스. 그러니까 공격성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정의되어집니다. 정의되다죠.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이냐? 관련된 행동이에요. 공격. 첫 번째 어택 공격. 어그레션은 위협. 너 죽을래? 또는 디펜스 방어. 방어도 공격성이 이게 어그레션에 들어가네. 그죠? 공격적인 방어가 있나 보죠. 왜? 상대방이 로킹 날리는데 피하면 되는데 이씨 다리 부러져 나가서 더 갖다 대는 거죠. 자기 뭐 이렇게 해서 방어해서 그것도 에그레션이 될 수 있나 봐. 그리고 에고니즘은 어떠냐? 뭘 포함하냐? 모든 위에서 행동 이걸 다 포함해. 공격성보다 에고니즘이 더 큰 거야. 그지? 이 에고니즘은 바로 위에 어택, 프릿, 디펜스를 포함하고 거기다 플러스 도망가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야. 플링. 이건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것도 도망가는 것. 도망가기도 에고니즘은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폭력은요.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더 폭이 넓어야 돼. 폭력은 1, 2, 3에다가 요 도망가는 것까지 포함한 다음에 더 가야 돼. 뒤에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되나 봐. 이거 나올 수는 있어. 그럼 뒤에 보니까 폭력은 정의되어집니다. 한 사람 또는 한 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어떻게? 개인에 대한 신체적인 그죠? 그쵸? 다시 한번 폭력은 정의되어집니다. 뭐로써?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의 공격입니다. 그죠?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한 명 또는 다른 개인을 갖다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개인을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거니까 아까 전에 공격 여기서 이거잖아. 어택이잖아. 어택 여기 있잖아. 그 중에서도 다른 거 다 빼고 신체적인 공격이잖아. 원칙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더 포괄적이야. 일반적이지 않고 좀 더 구체적입니다. 좀 더 특정적입니다.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1, 2, 3에다가 도망가는 거 플러스 뭐 알파 이것까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네, 이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또 틀린 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틀린 게 왔다 갔다 조금씩 다르네. 하나만 더 합시다. 자, 뒷번호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31번, 32번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틀린 거 32번, 32번 중에 몇 번 할까요? 그나마 좀 어려웠던 게 몇 번입니까? 32번이 조금 더 어려웠습니까? 32번이 3점입니까? 네, 32번 한번 해봅시다. 32번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자, 좀 힘 좀 내세요. 졸린 사람 기지개 좀 피고 네, 저기 해설지 놔두고서 한번 잠깐 한 1분 30초 정도 아까 어디에 막혔었지? 이렇게 한번 공부 좀 잠깐 해보세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32번 성현이랑 컨디션이 좋네. 한글이라도 읽어보세요. 한글이라도.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32번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몇 개 주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주만 저기 종이 봉투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주고 있는 게 모의고사 하나 있죠. 이제 실무 하나는 당연히 시험 보고 설명 듣고 가고 이거는 그죠? 테스트하고 설명을 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미니 테스트가 요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부터 좀 이지한 거 있죠, 그죠? 좀 쉬운 거 미니 테스트 쉬운 게 두 개. 빈칸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6문제, 6문제. 이거는 4문제, 4문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알겠죠? 이거 다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쌤이랑 한 거 정할 시간 없는 사람은 그죠? 쌤이 설명한 거 한 4개, 5개 될 텐데 이거는 풀고 요거는 집에 가서 요거하고 요거 하던가 하잖아. 그지? 요거 중에 푼 거는 집에 가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안 푼 거 집에서 풀어보고 여기 다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모셔놓는 거 아니야 혹시? 여기 모셔놓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안 하고 그거 안 늘어 실력이 안 늘어. 안 늘어.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파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업을 계속 못 가요. 뭐가 바빠 마음이 수업을 계속 못 오는데 자료는 악재같이 챙겨가요. 왜 챙겨갈까? 따로 나오든지 막 평일날 와서 한 2주 못 받은 자료 한 번에 받아가고 막 그래. 왜 그럴까 그 사람? 집에서 풀어보려고 그럴까?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음의 위안을 가지려고. 받아서 그냥 풀어보면 되지 않은데 자료 받아가 책상에 갖다 놓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풀 것 같거든.
이해하겠어요? 결국 시험 때까지 못 풀어요. 자료만 쌓다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죠? 자료 받으러 열심히 다닌 거죠.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 몇 문제 됩니까? 몇 문제 안 되잖아. 이거 한 세트, 이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몇 문제 안 되잖아. 이거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실력 안 늘어. 그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능숙한입니다. 능숙한, 멜러블, 귀중한. 능숙하고 귀중한 사용입니다. 빅데이터의 이용은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빅데이터란 말을 쓰지 않으면 마치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빅데이터, 너도 나도 빅데이터. 하다못해 시장에 떡볶이 아줌마, 떡볶이 파시는 분도, 떡볶이 파는 분이 뭐 빅데이터를 못 쓸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좀 떡볶이 파시면서 그 빅데이터 활용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려면 이래야겠지. 떡볶이를 연령대가 어느 때가 잘 먹는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는 얼마 정도를 사가는지 뭐 이런 거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 빅데이터의 능숙하고 귀중한 이용은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하냐면요. 개인적이고 이게 조직적이냐 개인적이고 어거니제이셔널 조직적인 뭐를 필요로 합니까?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capacity. 그죠? 어떤 거? 바로 올바른 질문을 물어보는 알겠죠? 올바른 질문을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질문을 그죠? 올바른 방식으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능력, 조직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빅데이터가 이만큼 모였어. 사람들 주소랑 얘네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가 쫙 있는 거야. 우리 쇼핑센터에서. 그래 자료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빅데이터를 제대로 이용한다는 거죠. 빅데이터 학과도 있어요. 빅데이터 학과 다루는 것도 그런 그쪽도 있어요. 그쪽도 전공을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유망한 거겠죠. 뭘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유망 직종이에요. 같은 자료를 두고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빅데이터는 강력합니다. 오직 어떨 때만 강력해요? 오직 뭐뭐한 경우에만. only if 하면 오직 뭐뭐한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이런 경우에만 유용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죠? generate 만들어지고 combined 결합되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빅데이터가 결합되고 supported 어떻게 지지되는 경우죠? 지지되는 경우에만 뭐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이야기죠. 강력한 이야기 이건 이야기 나레이티브 하는 이야기는 그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빅데이터를 볼 수 있는 스토리. 이 빅데이터가 다 숫자처럼 보이지만요. 쟤는 이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달려가는 걸로 보여요. 이게 왜 일요일마다 달려가는 걸로 보이는데 난 숫자밖에 안 보이는데 그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강력한 이야기의 창조.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빅데이터 이면을 읽을 수 있는. 그지? 창조에 의해서 이렇게 될 때만 강력합니다. 그죠? 어떻게 조직적으로나. 그죠? 어떻게 맥락적으로 짜여지면서. 짜여지는 거죠. 짜여지는 거예요. 틀이 설정되는 거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또는 맥락적으로, 컨텍스츄얼, 맥락적으로 짜여지는 그런 강력한 이야기의 창조에 의해서 지지될 때만 그죠? 결합되고 만들어질 때만 빅데이터는 강력한 거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빅데이터 자체로 저는 이만큼 보겠습니다. 기껏 해석하면 그런만 이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장으로 팔아먹는 거죠. 뭘 원장으로 팔아먹어요? 사람 주소랑 전화번호 알겠죠? 사람 주소랑 전화번호 인적사항 해가지고 하나당 3원 20만 명어치.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도 모르게 갑자기 뭐 전화 오고 뭐 문자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와서 문자가 오지? 이렇게 되는 거지. 채영이 질문 있어? 그럴 때 그게 20만 원씩 그죠? 그게 한 사람 앞에 3원이긴 하지만 중국에다 많이 팔았죠. 그건.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뿐이 이용이 안 되는 거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 실제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가 has to be thick. 즉 어떻다 빅데이터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두껍다. 이게 심층적이라는 뜻이거든. 빅데이터가 이 단어는 모르겠지 당연히. 이건 전문 용어거든. 빅데이터를 할 때 심층적이하다.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 근데 어쨌든 빅데이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다. 이건 이드에스트라고 해서 이건 직이라는 뜻이야. 데디스야. 즉
빅데이터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모였으면 그것을 갖다가 의미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자, 계속 보자.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해가 안 돼. 여기서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술과 인문학이야. 이게 예술학이죠. 예술과 나는 이거 나오자마자 배경 지식을 아니까 알았어. 왜냐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인문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즉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 빅데이터가 왜 이 시간에 사람들이 7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이 쇼핑센터에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술과 인문학은 중요합니다. 어떤 시대에? 디지털 변형 시대에. 그리고 빅데이터, 그죠? 디지털 변형과 빅데이터의 시대에 이게 시대죠. 그죠? 디지털적인 변형, 우리 모든 게 지금 컴퓨터가 되고 있잖아. 빅데이터의 시대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술과 인문학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지배하냐면 지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영역을 지배한다는 거야. 날리지 더메인을. 뭐에 있어서의? 창조에, 그죠? 창작에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의사통신, 어떤 것 전달에 있어서 이야기의 창조와 이야기의 전달이지 이야기 되겠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이런 거, 빅데이터를 설명해주는 그 이야기, 이야기의 창작과 이야기의 전달에 지식의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 삶의 의미, 인간 삶의 의미를 갖다 전달하는 것은 의미죠. 이해되겠죠? 인간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건 예술과 인문학의 원래 기본적인 속성이란 말이야.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빅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바로 그 이야기의 창작과 전달의 지식적인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 말 있죠. 그죠? 무슨 말이 있어? AI를 갖다가 지배하는 거. 과학자는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돌이란 말이야.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원자폭탄. 원자력을 만들어냈잖아. 근데 그 원자력을 어떻게 쓸까 하는 거는 인문학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원자력을 어떻게 무기에 쓸 것인가, 인간에 도움이 되게 쓸 것인가. 그래서 인문학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인문학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무너지고 있어요. 다 이과로 가고 있잖아. 돈 때문에. 나중에 참 철학이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돈 벌기 힘드니까 일단.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예술과 인문학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지? 끼워 넣다는 뜻이야. 그죠? 이건 끼우다. 알겠죠? 어디? 예술과 인문학은 빅데이터를, 그죠? 빅데이터 속으로 이런 것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A를 B에다가 끼워 넣던데 이게 B야. 빅데이터 속으로. 인투가 여기 있으니까. A가 어딨냐? 뒤로 빠져 있는 거야. 미적인, 그죠? 미적, 이건 미적, 미학적이냐? 미적인, 에스테틱.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 이 단어 모르고 수능 못 봐. 미적인 인간을 기반으로 한 그런 차원, 디멘션 하면 차원, 측면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차원이나 측면을 갖다가 빅데이터 속으로 끼워놓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것이냐?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관련되게 적절하게 만드는, 그죠? 이 빅데이터를 적절하냐? 관련되게 만드는 거야. 적절하고 관련되게 만드는, 개미 가리키는 거야. 이 빅데이터를 뭐 하기 위해서? 인어더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무엇을 확인하고, 두 번에 이건 다루다죠. 확인하고 다루고 풀기 위해서 무엇을 푸냐,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풀기 위해서, 어떤 핵심, 이게 풀다고 핵심적인 질문이죠. 뭐를 위한? 지속 가능하냐? 되게 중요한 얘기죠.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도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그죠? 사회적, social, economic, 경제적, environmental, 환경적, 부의 창조죠. 그죠? 부의 창조, 창출, 이런 거죠. 부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을 확인하고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함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를 적절하게 궁극적으로 만드는 미적인 인간적, 그죠? 미적인 인간성을 기반으로 한 차원을 갖다가 빅데이터에 끼워넣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지. 예술과 인문학.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야. 빅데이터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아트, 예술과 인문학은요, 어떻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이라는 거야. 어떤 식, 뭐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Analytics 이거 뭐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채굴을 위해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머, 디지털 변형을 위해서, 그죠? 어떤 것? 이거는 이해 당사자죠. 여기 나와 있죠? 이해 당사자에게 중요한 그런 디지털 1, 2, 3, 4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겠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 빈칸에 들어가는 건 빅데이터는 어떻게 이것은 의미합니다. 빅데이터가 어떻게 돼야 된다? 빅데이터가 띡해야 된다. 즉 그냥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고 그다음 어떻게 해석되고 그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뭔가가 가공이 필요한 거죠. 그럼 뭐예요? 빅데이터는 수량적일 뿐 나도님은 A뿐만 아니라 수량적이냐.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야. 어디서 나온 거야? 퀀터티에서 나온 거죠. 퀀터티가 뭐야? 이건 수량이야. 양이야. 양. 알겠죠? 그 다음에 수량적일 뿐만 아니라 그죠? 좀 더 중요하게는 이건 질적이냐. 알겠죠? 퀄리티에서 나온 거예요. 품질이라고 하는 퀄리티. 알겠죠? 이거는 양과 질, 양질 전환의 법칙이 있잖아. 그죠? 어떻게 질적으로도 적절하고 관련되어야 됩니다. 이건 맞지, 그죠? 그냥 양만 보인다는 건 아니죠. 이 penetrable 하면요, 이거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penetrable이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침투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것? 그 사용자의 의도가 어떻게 being revealed 드러내지, 그죠? 그 사용자의 의도가 드러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빅데이터는 이거는 impenetrable 침투 불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침투가 왜 불가능한 겁니까?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어야 돼요. 말도 안 되고 분배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여기가 뭘로 끝났었지? 즉 빅데이터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는 분배해야 됩니다, 그죠? 창의적인 질문으로 막 복잡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글쎄, 자 어떻게 아주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그 개인의 스키마하면 개인의 어떤 머릿속의 생각들, 뇌 속의 이미지, 개인의 어떤 생각의 모음으로써 아주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인리치는 풍요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뭐에 의해서? 높은 정확성에 의해서 풍요롭게 돼야 됩니다. 어떤 것? 연산적인 자료야, 컴퓨터적인 자료의 높은 아주 정확성에 의해서 풍요롭게 돼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빅데이터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냥 수량만 모여지지 않고 그것이 해석되고 그것이 어떻게 정확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연관되어 있고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끊었다가 우리 미니 테스트로 넘어갑시다. 오늘도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볼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 보면 너무나 힘들어해서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번만 끊었다 가겠습니다.